자, 이게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이 전해져서 관심 있게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이미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도 뭐 좀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신문에 한국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가 실리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일, 6월 1일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면서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2명의 기고문을 온라인판에 실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요, South Korea takes a hard left turn, hard left tur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강경한 좌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against America, 미국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강경 좌파가 됐다, 대한민국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건데요. 2명의 필자가 공저한 겁니다. 보수성향 띵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 AEI라고 하는데요. 이 AEI의 연구원으로 있는 니콜러스 에버스텟, 바로 이분이고요. 니콜러스 에버스텟. 그리고 북한자유연합의 자문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렌스 팩, 바로 이분입니다. 이 두 분이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일종의 칼럼, 코멘터리인데요. 칼럼을 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한국 언론들은 한결같이 다 보수 성향 매체라고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뭐 아주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보수 성향 매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디까지나 안 트럼프 매체입니다. 친 트럼프 매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라고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지고 있는 기조는 전통 공화당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이제 소송도 지금 걸려져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랑은.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글을 보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은근히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도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함께 봅니다. 아마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글을 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고문에 보면은요,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언급합니다. 한국 당국자들은 국내 수사를 명분으로 미군 기지 지휘센터에 들이닥쳐서 미 공군 비행 관련 정보를 압수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약간 과장된 듯한 느낌이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국군이 있었던 지역에 들어갔던 거였기 때문에 미군 기지 지휘센터에 들이닥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저희가 뉴스앤포스트가 독점 보도를 해드렸던, 단독 보도를 처음에 해드렸던 거여서 저희가 기억을 하는 것인데요. 한국 군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와서 자료를 수거해 갔다고는 하지만 그 레이더에 있는 자료들 중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A2 같은 그런 미국의 전략자산들의 항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러한 시간대라든가 항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항적이죠. 항적이 다 담겨져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저희가 그때 특종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략자산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의 이 활동 내용을 지금 한국의 검사가 그거를 강제로 가지고 갔다라는 쿠팡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한국 국회의원과 검찰은 겉보기에는 우발적인 데이터 유출을 이유로 성공한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형사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죠. 반면에 더 심각하고 고의적인 정보 유출을 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사실이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왜 차별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화가 나 있는,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할 것 없이 지금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화당 의원들만 화를 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공유 기밀정보 공개 언급, 이 논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 장관은 북한 핵시설에 관한 기밀정보로 알려진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이는 미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에 공유한 정보를 사실상 북한에 노출한 셈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과연 동맹이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 첩보 정보
확보한 것들을 한국에다가 지금 주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들은 현재 한미 동맹이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표현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예측 불가능한 행정부라고 표현을 한 부분,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니까 가능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필자들은 그런 표현을 할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필자 둘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무런 반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니까 이런 표현들이 중간에 에디팅이 좀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예측 가능한 무모함과도 씨름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도 상대하기 힘든데 예측 가능한 강경 좌파하고도 지금 씨름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동맹국을 일방적으로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만 조명할 것이 아니라 동맹의 상대인 한국 정부도 주목을 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이제 필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트럼프만 비판하느냐, 미국 언론들. 예? 트럼프만 비판할 게 아니다 이거죠. 한국 정부 봐라 이거. 지금 미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부 맞냐 이겁니다. 또 공소 취소 특검 법안 논란 이것도 거론을 합니다. 민주당의 강경 좌파 지도부는 자유주의자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비판자들은 이들의 궁극적 목표가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할 광범위한 법 개정이며 한국이 어렵게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썼습니다. 야, 지금 대통령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공소를 그러니까 기소한 것을 그거를 취소한다라는 이 공소 취소라는 이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개인의 죄를 사면해 준다 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쉰 목소리로 계속 부르짖은 게 무엇이었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지금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고 하죠. 공소 취소한다고 하죠. 검찰은 더 와해시켜버리고 없앤다고 하죠. 지금 완전히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다 뒤섞여버리고 다 망가져버리고 있는 삼권 분립도 다 무너져버렸고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가인 미국에서 봤을 때에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동맹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동맹입니까? 철저하게 가치 동맹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맹국으로 70년 넘게 계속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면 그러면 동맹국일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건 심각하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고자들은 또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진보 이렇게 이야기하고 윤석열 정부를 보수 이렇게 보아왔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정당이다. 민주당 깃발은 중국 공산당과 다른 공산주의 권위주의 정당들의 깃발 옆에 나란히 걸렸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놓고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보여준 정치가 민족 해방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공산당이란 얘기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공산당 아니냐. 민족 해방 운동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친평양 지하 운동을 언급하면서 이 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평양 지하 운동이 한국에 오래도록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을 공격하고 점거한 학생 시위에 참여했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이들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확보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이란의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별도의 외교 대화를 제안한 점, 이재명의 대이스라엘 비판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안보 구상에 협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히 미국과의 관계, 한미 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한 겁니다. 에버스텟 연구원은 AEI에서 한반도 및 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온 전문 연구원이고요. 그리고 북한인권위원회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활동가인 로렌스 팩 같은 경우에는 뭐로 유명하냐 하면 미국 내의 친북 성향 단체들, 그 인사들, 주요 인사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감시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친북 단체, 한인 단체 뭐 이런 것, 뭐 미국 사람들이 하는 친북 단체도 있고 한인들이 하는 친북 단체도 있고 다양한데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로렌스 팩은 거기 전문가입니다. 쭉 나옵니다. 한국말도 잘하고요. 하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주체 사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북한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로렌스 팩 같은 경우에는 주체 사상은 하나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다, 종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들의 컬럼이 코멘터리라고 하면 이제 해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들의 컬럼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더 많은 독자들이 이 글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얼마나 많은 변화가 특히 이제 미국 안에 있는 지식인들 층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지는 저희가 봐야 되겠다. 솔직히 지금 미국도 민주당 안에서 그냥 진보주의자들, 민주당원들하고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얘네들은 그냥 진보라고 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급진좌파, 사회주의자들,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사실은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그 갈등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폭발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아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연대를 해야 힘을 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폭발을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체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우리 미국 땅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미국 땅을 떠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떠나라. 너희가 추구하는 거는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런 거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라고 미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그러면 미국 민주당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국민들이 야 너희가 우리랑 같이 하는 동안은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 안 한다. 너희들 알아서 네 살 길 찾아 나가라라고 걷어찰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면.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진 좌파들과 이 진보주의자들, 어설픈 진보주의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뭉쳐야 힘을 발휘하는 거로 계속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민주당 내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천만다행으로 트럼프라는 인물 덕분에 지금 공화당은 마가당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금 보수주의 체제로 아주 굳건하게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직 불신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 안에.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주의자가 있고 사회주의자가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다 민주사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대놓고 사회주의자 하겠다고 조국 어쩌고 저쩌고 대놓고 사회주의자 하겠다. 우리는 노동당 어쩌고 그런 파편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극좌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덜 극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안에 순수하거나 온순한 온건한 진보주의자들은 이미 다 내쳤다는 거죠. 견디질 못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온건한 진보주의자들은 내버려 두질 않는 겁니다. 다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친중, 친북 이 세력이 완전히 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의 이 정책가들이 이걸 분명히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들여다볼 생각도 별로 못하고 있었고 관심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전쟁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관심이 동북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확 드러나게 될 것이고 뭐 이미 이렇게 앞서서 포석을 깔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뭐 한순간에 미국 정부 정치인들, 정책가들이 전부 다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한국이. 그렇게 되면은 지금하고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통해서 좋게 한국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표현을 따르자면 실리주의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지 뭐 실리적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확 눈을 뜨고 나면 그게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같이 갈 수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